자, 여러분 내일 목요일 아침 10시 종로경찰서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란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전광훈 구속촉구 집회를 평화나무가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주시면요. 많은 분들이 모여주시면은 경찰에게 굉장히 위협이 될 겁니다. 기자들도 올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모여주셔서 전광훈 구속촉구 집회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전광훈을 반드시 구속시켜야 한다는 뜻이 모아지면은 경찰로서도 아무리 전광훈을 비호한다 하더라도 목사님 이번엔 좀 들어갔다 오셔야겠는데요. 지금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저희도 감당 못하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내일 아침 10시입니다. 아침 10시 종로경찰서에서 전광훈 구속 촉구 집회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종로경찰서가 안국역에 있습니다. 안국역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 있습니다.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 여름부터 이렇게 여름이었나요? 가을이었나요? 한참 더울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가 가을이었나? 예, 하여간 지금 한 달은 훌쩍 넘었습니다. 2달 다 돼갑니다. 최소. 저런 불법 천막을 쳐놓고도 뭐 행정 대집행이란 걸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종로경찰서장이 이거는 전광훈 씨 편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뭐 작게나마 하는 집회인데요.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전광훈이 구속되면은 이제 이런 극우 세력들, 특히 터무니없는 생떼쓰기형 집회를 일삼는 이들이 굉장히 압박을 많이 느끼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네. 법을 어기는 경찰서장 규탄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관련한 이야기 살펴볼까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김모 씨. 원래 이 동네는 주민들 말고는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주변 집 대부분 대문이나 담장도 없을 정도라면서, 근데 요즘은 매일같이 시위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고함 지르고 여기저기 슬쩍 대소변을 보고 가는 통에 주민들 생활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건물에 들어와서 똥을 싸요. 네, 여러분. 이거 완전히 무법지대예요. 무법지대,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경찰이 나서서 이거는 뭐 공중 도덕, 공중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방치할 일입니까? 나서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기초질서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더 나쁜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 다 봐주니까, 심지어 이랬대요. 어떤 근처에서 식당 하시는 분이 식재료가 다 떨어졌어. 밥살이 없어. 그래서 저희가 음식을 팔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음식을 안 파는 거 보니까 빨갱이구만 이랬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서. 아니, 그 없는 쌀을 어떻게 구에다가 밥을 해줍니까? 무법천지야. 이들의 해방구가 됐어요. 청와대 앞이. 대통령 코앞에 계신데 이 심장부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빤스하고 유착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로경찰서장이 빤스 편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내일 와서 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골목 지인내가 난다고. 아이고 참. 아니, 어느 건물에 들어와가지고요, 4층인가 3층 올라와가지고 똥을 싸고 갔어요. 똥을. 정말 참. 자, 하여간 김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동네는 원래 주민들 말고는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주변 집 대문이나 담장이
없을 정도다. 근데 요즘은 매일같이 시위하는 사람들이 몰려와 고함 지르고 여기저기 슬쩍 대소변을 보고 가는 통에 주민들 생활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앞 시위 소음으로 한 브루나이 정상회담 진행에 차질을 빚은 뒤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슬쩍 심기가 불편한 그런 심기가 불편해지셨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때부터 경찰이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강수를 뒀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이자들은 또 열심히 또 야간 집회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간 시위를 자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고 있어요. 주간 시위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삼차 하자고 주여 하니까 더 세게 주여 더 크게 주여. 밤에도 소형 스피커를 동원해서 시위를 강행하는 등 경찰 조치에도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경찰이 의지가 없는 거야. 단속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열불 나는 거지. 여러분 내일 경찰서, 종로경찰서로 모여주십시오. 애국 시민들 모여서 우리가 무슨 뭐 집회와 시위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명백한 그런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왜 이렇게 봐주느냐. 이런 차원에서 집회를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효자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모 씨는 시위대가 진입로를 다 막아서 손님들이 차를 못 가져오고 가게 앞 의자에 시위대가 앉아 있어서 2달 새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졌다라고 울상을 지었는데 효자동 다른 주민은 2년 전 주민들이 탄원서를 모아갔더니 청와대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주민 생존권보다 우선이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그랬다는 것이죠. 아 참. 근데 대통령이 심기가 불편하다고 말하자마자 좀 경찰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집회 시위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시위를 할 수 있다. 더구나 지금까지는 경호 차원에서 청와대 앞 1km 인근에서는 집회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100m 앞까지 집회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탄핵 때, 박근혜 탄핵 때 시민들이 도출해낸 결과인데 이 결과를 지금 빤스 세력들이 좀 악용하고 있어요. 예. 참. 근데 소음 규제는 분명히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제약을 두고 있거든요. 그 주거 학교 지역 주간 65데시벨 그리고 야간 60데시벨로 소음 기준을 정했지만은 무용지물이란 거예요. 지켜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경찰이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시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소란하다 그리고 밤에 치안이 불안하다 이렇게 지랄 발광을 했던 조선일본 요즘 조용하대요. 야, 그 코리아나 호텔 근처가 아니라서 그러냐? 왜 이렇게 경우가 달라? 그리고 지난 촛불 집회 때는 우리 시민들 중에 과격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시민들이 말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폭력 행사하지 말라고 촌농 떨어지는 것도 다 그냥 어떻게 뒷수습했던 우리 촛불 시민들이었습니다. 저 친구들하고 달라 아무나 나가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지 않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재산 피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뚜렷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진국은 집회 신고 때 확성기 사용 허가를 별도로 내주고 소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폴리스 라인을 지키지 않는 등 불법 시위에는 무관용 원칙이 철저합니다. 국내 집시법도 소음 피해를 주는 확성기, 북, 꽹가리 등의 사용을 제한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국민 상당수는 10명 중 7명은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소음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답했지만은 이렇게 장기간 밤낮 없는 이런 소음에도 행패에도 참아줘야 하는가? 국민의 행복 추구권 등 다른 기본권을 침해해도 되는가? 무제한적인 권리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회 시위 건수가 10배 이상 폭증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앞길이 또 24시간 개방이 됐죠. 그랬더니 엉뚱한 놈들이 지금 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 모여서 우리가 확실하게 전광훈을 왜 구속하지 않는지 4번이나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거부하고 있는데 또 청와대 앞에서 저렇게 매일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보디가드까지 데리고 다닙니다. 선글라스 낀 보디가드까지 꼴 같지 않아가지고. 자, 전광훈과 황교안의 어떤 인연 이거 아주 재밌어요. 어제 KBS가 보도를 했는데 2012년 황교안이 부산 고검장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였어요. 이때 엄청난 그런 전관 예우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때죠. 2011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였고 그리고 이제 김학의 사건 전이군요. 박근혜 정권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자, 2012년 전광훈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전국 4곳에서 강연하면서 총선에서 기독교계 정당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말한 혐의인데 사전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질이 불량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뭐 이명박을 찍지 않으면은 생명책에서 이름 지우겠다 뭐 이런 거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고요. 2017년 대선 때는 또 장성민인가 그 사람 또 돕다가 감옥까지 갔습니다. 워낙 선거법을 많이 어겨가지고. 예. 근데 이 사람이 2012년 당시에 검찰 수사를 받을 때부터 1심 재판을 거치는 단계까지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람이 바로 황교안 변호사였어요. 생명책. 그렇죠. 이명박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 지우겠다. 생명책에 이름을 넣고 빼는 것은 주님의 권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주님이 됐어요. 또 2012년에 전광훈은 전교조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이때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황교안이 전광훈의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그때 전교조 안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이 10,000명이 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난교를 한다는 거야. 전교조 내부에서 난교하는 사람이 10,000명이 있다.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그래서 결국 벌금 500만 원을 물었어요. 자, 이런 사람하고 아직도 지금같이 인연을 맺고 있으니 딱 황교안의 수준이 이 전광훈의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수가 별로 없으면은 굉장히 사람이 꽤 생각이 많고 사려가 깊은 것 같지만은 말 자꾸 시켜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 전광훈하고 큰 차이가 없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들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광훈 구속수사 촉구 집회 겸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모여주셔서 반드시 전광훈을 구속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